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려한 도시, 그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가는 외로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쓸쓸한 죽음, 고독사라는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작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이 목소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75의 박이순 할머니는 오늘도 굽은 허리를 이끌고 거리로 나섭니다. 할머니의 손수레에는 폐지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새벽 4시부터 서둘러 나왔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휩쓸고 간 뒤입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 저 멀리까지 다녀왔어. 새벽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 한 달을 그렇게 발품을 팔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5만 원에서 6만 원 남짓.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 고된 노동은 버겁기만 합니다. 할머니의 거처는 서울 상계동의 한 반지하 방.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할머니는 외로이 삽니다. 남편은 할머니가 39 되던 해의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조화가 꽂혀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꼽아놓고 꽃이라도 보고 살아야지. 혼자 살려면 아무도 없으니까 쌀 한 말에 2,500원 하던 시절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일념으로 단돈 500원 손에 쥐고 무작정 상경했던 억척스러웠던 젊은 날. 공장에서 30명이 넘는 인부들의 밥을 해주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제대한 아들은 어느 날 말없이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금 40이 넘었지. 신이 다 됐구나. 닭띠니까. 아들 나이도 이제는 가물가물해.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은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36만 원과 폐지를 주워 버는 돈이 전부입니다. 월세 10만 원에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아슬아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독거노인 돌보미가 찾아오는 것이 유일한 인기척입니다. 형제들도 있지만 가난한 누이의 집 문턱은 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내가 없이 사니까 뭐 보태달라고 할까 봐 안 와. 한 번도 안 왔어. 생각하면 눈물만 나지. 할머니의 방 한쪽 벽에는 언젠가부터 곱게 다려진 한복 한 벌과 영정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 길, 누구에게도 패끼치고 싶지 않다는 할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좁다란 판자촌 골목길. 이곳에는 77의 김선희 할머니가 삽니다. 30대 중반에 남편과 헤어진 뒤 40년 가까이 홀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어디 사는지, 또 자식들은 할머니가 어디 사는지 서로 알지 못합니다. 이가 없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아픈 다리 때문에 집 밖을 나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는 약 봉투와 낡은 텔레비전입니다. 이거 수면제. 잠이 하도 안 와서 먹어. 할머니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관찰 카메라에 비친 일상은 정지된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늦은 기상과 함께 약을 먹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차가운 국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이불 속에 누워 멍하니 TV를 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입니다. 방 안에는 냉장고에 웅하는 소음만이 가득합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화투를 꺼내 그림을 맞춰보는 것이 유일한 소일거리.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들지 못한 채 할머니는 불 꺼진 방에서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립니다. 관찰한 사흘 동안 할머니 댁을 찾은 사람은 단 2명.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온 날 주문한 짜장면을 가져온 배달원과 복지관에 놓인 돌보미뿐이었습니다. 가족이 뭐가 있어. 그냥 자다가 죽는 게 제일 행복하지. 이 두 분의 어르신은 모두 정부가 지정한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전국 106만 명의 독거노인 중 무려 20만 명이 이와 같은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돌봄 서비스조차 이들 모두에게 닿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독사라는 비극은 더 이상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가장 활발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장년층, 심지어는 미래를 꿈꿔야 할 청년들에게까지 그 어두운 그림자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낡은 주택가. 지난 13일 50대 남성 최 씨가 자신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랜 기간 직업 없이 당뇨와 같은 지병을 앓아왔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술과 함께였습니다. 한 달 뒤 발견된 또 다른 최 씨. 전기 요금이 수개월 연체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검침원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넘어진 것으로 추정될 뿐 그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40대 남성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되었고 다세대 주택 단칸방에서 또 다른 40대 남성이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랜 실직 상태, 그리고 술에 대한 깊은 의존. 가족이 있었지만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끊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대, 30대의 고독사입니다. 취업 준비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했던 20대 여성,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홀로 방 안에서 생을 마감한 채 수개월 만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유품정리업체의 작업 현장은 고독사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음식이 말라붙은 냄비, 수북이 쌓인 라면 봉지와 담배꽁초. 이곳은 불과 얼마 전까지 2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말합니다. 고독사라고 하면 다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생각하시는데 실제 현장에 와보면 이렇게 젊은 분들이 외롭게 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이 숨진 지 무려 8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것은 현금 2,000원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8개월간 밀린 관리비 72만 원 고지서가 전부였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형과도 지난 설에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조차 문이 잠겨 있으니 어디 멀리 갔으려니 생각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날짜조차 알 수 없는 죽음. 그것이 바로 고독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요? 50대 임모 씨는 서울의 한 쪽방촌에 삽니다. 지난해 갑자기 찾아온 다리 통증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다 반년 만에 찾은 병원에서는 뼈 조직이 괴사하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자녀도 없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황.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은 죽음을 떠올리게 할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형제들조차 다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혼자 있다가 잘못될까 봐 무서웠어요. 한때 연 매출 40억 원 규모의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50대 김정희 씨. 건설 경기 침체로 연쇄 부도를 맞으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과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40대, 50대 남성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생활고와 외로움을 견디던 이들이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오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모일 계획이었지만 참여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이제는 매주 만나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 남성 1명과 지역 주민 멘토 1명을 연결해주는 멘토멘티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일상을 나누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끊어진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것, 그것이 고독사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일지도 모릅니다. 1인 가구의 급증과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고독사는 이제 특정 연령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법적 정의도 정확한 통계도 없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고독사는 한 개인의 비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된 우리 사회가 함께 앓고 있는 깊은 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작은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눈길 한 번이 절망의 끝에 선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외로운 죽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려한 도시, 그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가는 외로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쓸쓸한 죽음, 고독사라는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작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이 목소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75의 박이순 할머니는 오늘도 굽은 허리를 이끌고 거리로 나섭니다. 할머니의 손수레에는 폐지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새벽 4시부터 서둘러 나왔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휩쓸고 간 뒤입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 저 멀리까지 다녀왔어. 새벽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 한 달을 그렇게 발품을 팔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5만 원에서 6만 원 남짓.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 고된 노동은 버겁기만 합니다. 할머니의 거처는 서울 상계동의 한 반지하 방.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할머니는 외로이 삽니다. 남편은 할머니가 39되던 해의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조화가 꽂혀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꼽아놓고 꽃이라도 보고 살아야지. 혼자 살려면 아무도 없으니까 쌀 한 말에 2,500원 하던 시절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일념으로 단돈 500원 손에 쥐고 무작정 상경했던 억척스러웠던 젊은 날. 공장에서 30명이 넘는 인부들의 밥을 해주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제대한 아들은 어느 날 말없이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금 40이 넘었지. 신이 다 됐구나. 닭띠니까. 아들 나이도 이제는 가물가물해.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은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36만 원과 폐지를 주워 버는 돈이 전부입니다.
월세 10만 원에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아슬아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독거노인 돌보미가 찾아오는 것이 유일한 인기척입니다. 형제들도 있지만 가난한 누이의 집 문턱은 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내가 없이 사니까 뭐 보태달라고 할까 봐 안 와. 한 번도 안 왔어. 생각하면 눈물만 나지. 할머니의 방 한쪽 벽에는 언젠가부터 곱게 다려진 한복 한 벌과 영정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 길, 누구에게도 패 끼치고 싶지 않다는 할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좁다란 판자촌 골목길. 이곳에는 77의 김선희 할머니가 삽니다. 30대 중반에 남편과 헤어진 뒤 40년 가까이 홀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어디 사는지, 또 자식들은 할머니가 어디 사는지 서로 알지 못합니다. 이가 없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아픈 다리 때문에 집 밖을 나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는 약 봉투와 낡은 텔레비전입니다. 이거 수면제. 잠이 하도 안 와서 먹어. 할머니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관찰 카메라에 비친 일상은 정지된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늦은 기상과 함께 약을 먹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차가운 국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이불 속에 누워 멍하니 TV를 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입니다. 방 안에는 냉장고에 웅하는 소음만이 가득합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화투를 꺼내 그림을 맞춰보는 것이 유일한 소일거리.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들지 못한 채 할머니는 불 꺼진 방에서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립니다. 관찰한 사흘 동안 할머니 댁을 찾은 사람은 단 2명.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온 날 주문한 짜장면을 가져온 배달원과 복지관에 놓인 돌보미뿐이었습니다. 가족이 뭐가 있어. 그냥 자다가 죽는 게 제일 행복하지. 이 두 분의 어르신은 모두 정부가 지정한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전국 106만 명의 독거노인 중 무려 20만 명이 이와 같은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돌봄 서비스조차 이들 모두에게 닿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독사라는 비극은 더 이상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가장 활발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장년층, 심지어는 미래를 꿈꿔야 할 청년들에게까지 그 어두운 그림자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낡은 주택가. 지난 13일 50대 남성 최 씨가 자신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랜 기간 직업 없이 당뇨와 같은 지병을 앓아왔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술과 함께였습니다. 한 달 뒤 발견된 또 다른 최 씨. 전기 요금이 수개월 연체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검침원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넘어진 것으로 추정될 뿐 그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40대 남성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되었고 다세대 주택 단칸방에서 또 다른 40대 남성이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랜 실직 상태, 그리고 술에 대한 깊은 의존. 가족이 있었지만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끊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대, 30대의 고독사입니다. 취업 준비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했던 20대 여성,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홀로 방 안에서 생을 마감한 채 수개월 만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유품정리업체의 작업 현장은 고독사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음식이 말라붙은 냄비,
수북이 쌓인 라면 봉지와 담배꽁초. 이곳은 불과 얼마 전까지 2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말합니다. 고독사라고 하면 다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생각하시는데 실제 현장에 와보면 이렇게 젊은 분들이 외롭게 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이 숨진 지 무려 8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것은 현금 2,000원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8개월간 밀린 관리비 72만 원 고지서가 전부였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형과도 지난 설에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조차 문이 잠겨 있으니 어디 멀리 갔으려니 생각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날짜조차 알 수 없는 죽음. 그것이 바로 고독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요? 50대 임모 씨는 서울의 한 쪽방촌에 삽니다. 지난해 갑자기 찾아온 다리 통증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다 반년 만에 찾은 병원에서는 뼈 조직이 괴사하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자녀도 없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황.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은 죽음을 떠올리게 할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형제들조차 다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혼자 있다가 잘못될까 봐 무서웠어요. 한때 연 매출 40억 원 규모의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50대 김정희 씨. 건설 경기 침체로 연쇄 부도를 맞으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과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40대, 50대 남성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생활고와 외로움을 견디던 이들이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오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모일 계획이었지만 참여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이제는 매주 만나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 남성 1명과 지역 주민 멘토 1명을 연결해주는 멘토멘티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일상을 나누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끊어진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것, 그것이 고독사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일지도 모릅니다. 1인 가구의 급증과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고독사는 이제 특정 연령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법적 정의도 정확한 통계도 없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고독사는 한 개인의 비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된 우리 사회가 함께 앓고 있는 깊은 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작은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눈길 한 번이 절망의 끝에 선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외로운 죽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려한 도시, 그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가는 외로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쓸쓸한 죽음, 고독사라는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작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이 목소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75의 박이순 할머니는 오늘도 굽은 허리를 이끌고 거리로 나섭니다. 할머니의 손수레에는 폐지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새벽 4시부터 서둘러 나왔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휩쓸고 간 뒤입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 저 멀리까지 다녀왔어. 새벽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 한 달을 그렇게 발품을 팔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5만 원에서 6만 원 남짓.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 고된 노동은 버겁기만 합니다. 할머니의 거처는 서울 상계동의 한 반지하 방.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할머니는 외로이 삽니다. 남편은 할머니가 39 되던 해의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조화가 꽂혀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꼽아놓고 꽃이라도 보고 살아야지. 혼자 살려면 아무도 없으니까 쌀 한 말에 2,500원 하던 시절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일념으로 단돈 500원 손에 쥐고 무작정 상경했던 억척스러웠던 젊은 날. 공장에서 30명이 넘는 인부들의 밥을 해주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제대한 아들은 어느 날 말없이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금 40이 넘었지. 신이 다 됐구나. 닭띠니까. 아들 나이도 이제는 가물가물해.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은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36만 원과 폐지를 주워 버는 돈이 전부입니다. 월세 10만 원에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아슬아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독거노인 돌보미가 찾아오는 것이 유일한 인기척입니다. 형제들도 있지만 가난한 누이의 집 문턱은 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내가 없이 사니까 뭐 보태달라고 할까 봐 안 와. 한 번도 안 왔어. 생각하면 눈물만 나지. 할머니의 방 한쪽 벽에는 언젠가부터 곱게 다려진 한복 한 벌과 영정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 길, 누구에게도 패 끼치고 싶지 않다는 할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좁다란 판자촌 골목길. 이곳에는 77의 김선희 할머니가 삽니다. 30대 중반에 남편과 헤어진 뒤 40년 가까이 홀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어디 사는지, 또 자식들은 할머니가 어디 사는지 서로 알지 못합니다. 이가 없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아픈 다리 때문에 집 밖을 나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는 약 봉투와 낡은 텔레비전입니다. 이거 수면제. 잠이 하도 안 와서 먹어. 할머니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관찰 카메라에 비친 일상은 정지된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늦은 기상과 함께 약을 먹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차가운 국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이불 속에 누워 멍하니 TV를 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입니다. 방 안에는 냉장고에 웅하는 소음만이 가득합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화투를 꺼내 그림을 맞춰보는 것이 유일한 소일거리.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들지 못한 채 할머니는 불 꺼진 방에서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립니다. 관찰한 사흘 동안 할머니 댁을 찾은 사람은 단 2명.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온 날 주문한 짜장면을 가져온 배달원과 복지관에 놓인 돌보미뿐이었습니다. 가족이 뭐가 있어. 그냥 자다가 죽는 게 제일 행복하지. 이 두 분의 어르신은 모두 정부가 지정한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전국 106만 명의 독거노인 중 무려 20만 명이 이와 같은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돌봄 서비스조차
이들 모두에게 닿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독사라는 비극은 더 이상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가장 활발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장년층, 심지어는 미래를 꿈꿔야 할 청년들에게까지 그 어두운 그림자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낡은 주택가. 지난 13일 50대 남성 최 씨가 자신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랜 기간 직업 없이 당뇨와 같은 지병을 앓아왔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술과 함께였습니다. 한 달 뒤 발견된 또 다른 최 씨. 전기 요금이 수개월 연체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검침원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넘어진 것으로 추정될 뿐 그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40대 남성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되었고 다세대 주택 단칸방에서 또 다른 40대 남성이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랜 실직 상태, 그리고 술에 대한 깊은 의존. 가족이 있었지만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끊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대, 30대의 고독사입니다. 취업 준비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했던 20대 여성,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홀로 방 안에서 생을 마감한 채 수개월 만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유품정리업체의 작업 현장은 고독사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음식이 말라붙은 냄비, 수북이 쌓인 라면 봉지와 담배꽁초. 이곳은 불과 얼마 전까지 2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말합니다. 고독사라고 하면 다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생각하시는데 실제 현장에 와보면 이렇게 젊은 분들이 외롭게 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이 숨진 지 무려 8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것은 현금 2,000원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8개월간 밀린 관리비 72만 원 고지서가 전부였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형과도 지난 설에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조차 문이 잠겨 있으니 어디 멀리 갔으려니 생각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날짜조차 알 수 없는 죽음. 그것이 바로 고독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요? 50대 임모 씨는 서울의 한 쪽방촌에 삽니다. 지난해 갑자기 찾아온 다리 통증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다 반년 만에 찾은 병원에서는 뼈 조직이 괴사하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자녀도 없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황.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은 죽음을 떠올리게 할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형제들조차 다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혼자 있다가 잘못될까 봐 무서웠어요. 한때 연 매출 40억 원 규모의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50대 김정희 씨. 건설 경기 침체로 연쇄 부도를 맞으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과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40대, 50대 남성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생활고와 외로움을 견디던 이들이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오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모일 계획이었지만 참여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이제는 매주 만나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 남성 1명과 지역 주민 멘토 1명을 연결해주는 멘토멘티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일상을 나누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끊어진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것, 그것이 고독사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일지도 모릅니다. 1인 가구의 급증과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고독사는 이제 특정 연령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법적 정의도 정확한 통계도 없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고독사는 한 개인의 비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된 우리 사회가 함께 앓고 있는 깊은 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작은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눈길 한 번이 절망의 끝에 선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외로운 죽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려한 도시, 그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가는 외로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쓸쓸한 죽음, 고독사라는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작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이 목소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75의 박이순 할머니는 오늘도 굽은 허리를 이끌고 거리로 나섭니다. 할머니의 손수레에는 폐지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새벽 4시부터 서둘러 나왔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휩쓸고 간 뒤입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 저 멀리까지 다녀왔어. 새벽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 한 달을 그렇게 발품을 팔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5만 원에서 6만 원 남짓.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 고된 노동은 버겁기만 합니다. 할머니의 거처는 서울 상계동의 한 반지하 방.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할머니는 외로이 삽니다. 남편은 할머니가 39되던 해의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조화가 꽂혀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꼽아놓고 꽃이라도 보고 살아야지. 혼자 살려면 아무도 없으니까 쌀 한 말에 2,500원 하던 시절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일념으로 단돈 500원 손에 쥐고 무작정 상경했던 억척스러웠던 젊은 날. 공장에서 30명이 넘는 인부들의 밥을 해주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제대한 아들은 어느 날 말없이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금 40이 넘었지. 신이 다 됐구나. 닭띠니까. 아들 나이도 이제는 가물가물해.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은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36만 원과 폐지를 주워 버는 돈이 전부입니다. 월세 10만 원에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아슬아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독거노인 돌보미가 찾아오는 것이 유일한 인기척입니다. 형제들도 있지만 가난한 누이의 집 문턱은 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내가 없이 사니까 뭐 보태달라고 할까 봐 안 와. 한 번도 안 왔어.
생각하면 눈물만 나지 할머니의 방 한쪽 벽에는 언젠가부터 곱게 다려진 한복 한 벌과 영정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 길, 누구에게도 패 끼치고 싶지 않다는 할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좁다란 판자촌 골목길. 이곳에는 77의 김선희 할머니가 삽니다. 30대 중반의 남편과 헤어진 뒤 40년 가까이 홀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어디 사는지, 또 자식들은 할머니가 어디 사는지 서로 알지 못합니다. 이가 없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아픈 다리 때문에 집 밖을 나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는 약 봉투와 낡은 텔레비전입니다. 이거 수면제. 잠이 하도 안 와서 먹어. 할머니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관찰 카메라에 비친 일상은 정지된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늦은 기상과 함께 약을 먹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차가운 국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이불 속에 누워 멍하니 TV를 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입니다. 방 안에는 냉장고에 웅하는 소음만이 가득합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화투를 꺼내 그림을 맞춰보는 것이 유일한 소일거리.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들지 못한 채 할머니는 불 꺼진 방에서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립니다. 관찰한 사흘 동안 할머니 댁을 찾은 사람은 단 2명.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온 날 주문한 짜장면을 가져온 배달원과 복지관에 놓인 돌보미뿐이었습니다. 가족이 뭐가 있어. 그냥 자다가 죽는 게 제일 행복하지. 이 두 분의 어르신은 모두 정부가 지정한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전국 106만 명의 독거노인 중 무려 20만 명이 이와 같은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돌봄 서비스조차 이들 모두에게 닿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독사라는 비극은 더 이상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가장 활발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장년층, 심지어는 미래를 꿈꿔야 할 청년들에게까지 그 어두운 그림자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낡은 주택가. 지난 13일 50대 남성 최 씨가 자신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랜 기간 직업 없이 당뇨와 같은 지병을 앓아왔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술과 함께였습니다. 한 달 뒤 발견된 또 다른 최 씨. 전기 요금이 수개월 연체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검침원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넘어진 것으로 추정될 뿐 그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40대 남성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되었고 다세대 주택 단칸방에서 또 다른 40대 남성이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랜 실직 상태, 그리고 술에 대한 깊은 의존. 가족이 있었지만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끊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대, 30대의 고독사입니다. 취업 준비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했던 20대 여성,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홀로 방 안에서 생을 마감한 채 수개월 만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유품정리업체의 작업 현장은 고독사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음식이 말라붙은 냄비, 수북이 쌓인 라면 봉지와 담배꽁초. 이곳은 불과 얼마 전까지 2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말합니다. 고독사라고 하면 다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생각하시는데 실제 현장에 와보면 이렇게 젊은 분들이 외롭게 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이 숨진 지 무려 8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것은 현금 2,000원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8개월간 밀린 관리비 72만 원 고지서가 전부였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형과도 지난 설에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조차 문이 잠겨 있으니 어디 멀리 갔으려니 생각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날짜조차 알 수 없는 죽음. 그것이 바로 고독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요? 50대 임모 씨는 서울의 한 쪽방촌에 삽니다. 지난해 갑자기 찾아온 다리 통증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다 반년 만에 찾은 병원에서는 뼈 조직이 괴사하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자녀도 없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황.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은 죽음을 떠올리게 할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형제들조차 다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혼자 있다가 잘못될까 봐 무서웠어요. 한때 연 매출 40억 원 규모의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50대 김정희 씨. 건설 경기 침체로 연쇄 부도를 맞으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과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40대, 50대 남성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생활고와 외로움을 견디던 이들이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오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모일 계획이었지만 참여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이제는 매주 만나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 남성 1명과 지역 주민 멘토 1명을 연결해주는 멘토멘티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일상을 나누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끊어진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것, 그것이 고독사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일지도 모릅니다. 1인 가구의 급증과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고독사는 이제 특정 연령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법적 정의도 정확한 통계도 없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고독사는 한 개인의 비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된 우리 사회가 함께 앓고 있는 깊은 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작은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눈길 한 번이 절망의 끝에 선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외로운 죽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려한 도시, 그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가는 외로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쓸쓸한 죽음, 고독사라는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작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이 목소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75의 박이순 할머니는 오늘도 굽은 허리를 이끌고 거리로 나섭니다.
할머니의 손수레에는 폐지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새벽 4시부터 서둘러 나왔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휩쓸고 간 뒤입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 저 멀리까지 다녀왔어. 새벽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 한 달을 그렇게 발품을 팔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5만 원에서 6만 원 남짓.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 고된 노동은 버겁기만 합니다. 할머니의 거처는 서울 상계동의 한 반지하 방.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할머니는 외로이 삽니다. 남편은 할머니가 39 되던 해의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조화가 꽂혀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꼽아놓고 꽃이라도 보고 살아야지. 혼자 살려면 아무도 없으니까 쌀 한 말에 2,500원 하던 시절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일념으로 단돈 500원 손에 쥐고 무작정 상경했던 억척스러웠던 젊은 날. 공장에서 30명이 넘는 인부들의 밥을 해주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제대한 아들은 어느 날 말없이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금 40이 넘었지. 신이 다 됐구나. 닭띠니까. 아들 나이도 이제는 가물가물해.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은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36만 원과 폐지를 주워 버는 돈이 전부입니다. 월세 10만 원에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아슬아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독거노인 돌보미가 찾아오는 것이 유일한 인기척입니다. 형제들도 있지만 가난한 누이의 집 문턱은 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내가 없이 사니까 뭐 보태달라고 할까 봐 안 와. 한 번도 안 왔어. 생각하면 눈물만 나지. 할머니의 방 한쪽 벽에는 언젠가부터 곱게 다려진 한복 한 벌과 영정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 길, 누구에게도 패 끼치고 싶지 않다는 할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좁다란 판자촌 골목길. 이곳에는 77의 김선희 할머니가 삽니다. 30대 중반에 남편과 헤어진 뒤 40년 가까이 홀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어디 사는지, 또 자식들은 할머니가 어디 사는지 서로 알지 못합니다. 이가 없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아픈 다리 때문에 집 밖을 나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는 약 봉투와 낡은 텔레비전입니다. 이거 수면제. 잠이 하도 안 와서 먹어. 할머니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관찰 카메라에 비친 일상은 정지된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늦은 기상과 함께 약을 먹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차가운 국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이불 속에 누워 멍하니 TV를 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입니다. 방 안에는 냉장고에 웅하는 소음만이 가득합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화투를 꺼내 그림을 맞춰보는 것이 유일한 소일거리.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들지 못한 채 할머니는 불 꺼진 방에서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립니다. 관찰한 사흘 동안 할머니 댁을 찾은 사람은 단 2명.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온 날 주문한 짜장면을 가져온 배달원과 복지관에 놓인 돌보미뿐이었습니다. 가족이 뭐가 있어. 그냥 자다가 죽는 게 제일 행복하지. 이 두 분의 어르신은 모두 정부가 지정한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전국 106만 명의 독거노인 중 무려 20만 명이 이와 같은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돌봄 서비스조차 이들 모두에게 닿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독사라는 비극은 더 이상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가장 활발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장년층, 심지어는 미래를 꿈꿔야 할 청년들에게까지 그 어두운 그림자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낡은 주택가.
지난 13일 50대 남성 최 씨가 자신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랜 기간 직업 없이 당뇨와 같은 지병을 앓아왔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술과 함께였습니다. 한 달 뒤 발견된 또 다른 최 씨. 전기 요금이 수개월 연체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검침원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넘어진 것으로 추정될 뿐 그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40대 남성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되었고 다세대 주택 단칸방에서 또 다른 40대 남성이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랜 실직 상태, 그리고 술에 대한 깊은 의존. 가족이 있었지만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끊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대, 30대의 고독사입니다. 취업 준비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했던 20대 여성,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홀로 방 안에서 생을 마감한 채 수개월 만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유품정리업체의 작업 현장은 고독사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음식이 말라붙은 냄비, 수북이 쌓인 라면 봉지와 담배꽁초. 이곳은 불과 얼마 전까지 2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말합니다. 고독사라고 하면 다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생각하시는데 실제 현장에 와보면 이렇게 젊은 분들이 외롭게 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이 숨진 지 무려 8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것은 현금 2,000원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8개월간 밀린 관리비 72만 원 고지서가 전부였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형과도 지난 설에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조차 문이 잠겨 있으니 어디 멀리 갔으려니 생각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날짜조차 알 수 없는 죽음. 그것이 바로 고독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요? 50대 임모 씨는 서울의 한 쪽방촌에 삽니다. 지난해 갑자기 찾아온 다리 통증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다 반년 만에 찾은 병원에서는 뼈 조직이 괴사하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자녀도 없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황.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은 죽음을 떠올리게 할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형제들조차 다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혼자 있다가 잘못될까 봐 무서웠어요. 한때 연 매출 40억 원 규모의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50대 김정희 씨. 건설 경기 침체로 연쇄 부도를 맞으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과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40대, 50대 남성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생활고와 외로움을 견디던 이들이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오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모일 계획이었지만
참여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이제는 매주 만나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 남성 1명과 지역 주민 멘토 1명을 연결해주는 멘토멘티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일상을 나누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끊어진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것, 그것이 고독